북한이 주적이 아니다. 천안함 폭침은 MB 탓이다. 이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도 동의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잠깐만 기사를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동영 후보자가 한 말, 북한이 주적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이 사설은 헌법 제3조 4조에 대한 부정이다. 둘째, 정 후보자는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 MB 정부의 강경 정책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허물고 북한 핵 개발을 거두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정동영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건 역시 핵우산 강화나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북한 입장을 편드는 주장이다. 넷째, 9.19 군사합의 복원. 다섯째, 유엔군 사령부의 기능 축소 입장도 밝혔다. 한결같이 안보를 저해하는 발언들이다. 자, 핵심 질문.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입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재명 새 대통령 입장에서 정동영 그 통일부 장관을 지명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일부를 없애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통일이라는 이름을 빼겠다. 그랬죠. 한반도부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어제 나온 뉴스가 그거예요. 예. 이 김기현 의원이 물었죠. 이 북한은 여전히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주적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들어간 게 제 기억이 맞다면 1995년 YS 정권 때입니다. 네. YS 정권 때 주적이라고 했는데 그걸 노무현 정권 때 주적을 국방백서에서 빼버렸어요. 떼내버렸어요. 네. 난리가 났죠. 사실은. 네. 저도 예, KBS 열린 토론인가 뭔가에서 내가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이 표현을 내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똥꼬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가 나중에 방송 말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예. 내가 아까 똥꼬집이라고 한 표현만은 내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바꿨단 말이에요. 주적이 아니다. 위협이다. 위협으로 바꾼 거예요. 네.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국방백서가 아닐까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그게 비로소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MB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주적 개념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한 몇 차례 되는데도 워낙 야당이 거세게 일어나고 하니까 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덮어버렸어요. 네. 그러다가 그 윤석열 정권 때일 겁니다. 네. 이 국방부에서 아마 북한 정권과 이 주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북한 정권과 김정은은 네. 우리의 명확한 적이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하고 주민들을 분리하는 예, 그리고 네, 그런 개념인 거죠. 예, 북한군, 네, 북한 정권, 김정은, 북한군은 우리의 명확한 적이다. 아마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이 의원이 물은 거죠. 우리 정 후보자님 북한이 주적 맞습니까? 이러니까 북한은 주적이 아닙니다. 위협입니다. 그 위협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저도 헷갈려요. 위협을 주면 적 아닌가요? 그래서 말이에요. 네. 이게 주적이란 말이 뭡니까? 가장 위협이 되는 적이 그렇죠. 바로 주적이잖아요. 네. 그 위협이다. 네. 아무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적 선배이자 멘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네. 보좌관으로 그렇다면 됐잖아요. 정동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북한과 관계에서 이런 발언을 쭉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 조정 작업이 있는 그건 건가요? 모르겠죠. 저는 그
가장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네. 9.19 군사합의를 그 우리 국무회의에서 막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북한은 지피 깨는 것처럼 하면서 지하시설 다 놔두고 네. 우리만 지피를 폭파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그 한강변에 있는 칠제선 네. 사실은 그 이제 뒤에 네. 병력 한 명 없습니다. 네. 완전히 그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9.19 군사합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효력 중지가 되는데 우리 국무회의가 효력 중지를 시켰단 네. 말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그 우리 국무회의 서로 열어서 효력 보고를 하면 된다. 네. 그런데 내가 정동영 후보자가 있으면 묻고 싶어요. 그 9.19 군사합의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그보다는 묻고 싶어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적어도 이재명 정권의 지금 국방을 맡고 있는 사람이 9.19 군사합의의 핵심이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핵심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바로 전방에 10km 휴전선 10km 이내에서 회전익 비행 금지입니다. 이 회전익 이 문제 헬리콥터. 헬리콥터. 뭐 쉽게 말해서 헬리콥터라면 될 텐데. 잠자리 비행기. 예, 그걸 회전익 비행 금지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게 뭔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회전익 비행 금지를 내가 왜 위험한가를 아주 그러니까 간단하게 회전익하고 고정익 있는데 이게 군대에 지금 있는 장군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원래 북한의 장사정 포가 이 다인장 로켓입니다. 우리 네. 말로는 다인장 로켓인데 그게 북한이 이미 전방에 뒤에 그 판문점 뒤 산 뒤로 배치해 놓은 게 240mm예요. 네. 240mm들이 배치가 되어 있단 네.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날개를 추가로 붙이지 않아도 수온까지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서울에 240mm면 직경이 포탄 직경이 한 이만한 사이즈라는 뜻이죠. 제가 손을 예. 적당하게 지금 예. 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게 포라기보다 미사일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미사일이 되게 우리가 말하는 포는 포탄 앞에는 한 제 컵만한 이런 게 많은데 일반 야전에서는 포병 출신 아니죠.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60mm 박격 포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박격포탄은 이거보다 그거보다 작습니다. 더 이게 작아요. 작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령 240mm 하면은 사이즈가 30cm 자가 들어갈 만한 아니 거니까. 자기 손뼉 캐잖아요. 예. 요거보다 약간 큰 게 요 정도 되는 거죠. 네. 요 정도 되는 폰데 예. 이게 요보다 가능면 170mm, 뭐 예. 200mm도 있고 170mm도 있고 북한은 135mm는 안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제가 소속돼 있던 그 보병에는 80mm까지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40mm를 200문을 이미 배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최근 자료가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300mm를 배치하잖아요. 예. 300. 300mm면은 이제 그 30cm 자 그 사이즈가 되는 문자 거죠. 그대로 그거는 문자 그대로 이게 미사일이다. 그 미사일이죠. 그 말이 포지 포의 포가 개념보다는 그리고 미사일로 분류를 해야 된다. 240만 돼도 미사일이죠. 그게 예. 다인장 미사일이죠. 그냥 팡팡팡팡 이래 나가는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9발 정도가 한꺼번에 방방방방방 이래 나가는 거죠. 한 발만 서울에 떨어져도 그냥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2달 동안 그 일대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엄청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나 전방에 전투하러 갈 거야. 총 들고 쫓아갈 거야. 이래도 교통에 막혀서 못 갈 판이에요. 아무래도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 그런데 그걸 사전에 이제 그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뒷산 뒤로 구멍이 다 나가 있고 그 안에 다 다인장 로켓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사정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걔들이 방사포라고 얘기하는 네. 그 포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깨는 방법이 가령 우리 그럼 공군에서 미사일 때리 갈겨버리면 되지 않느냐. 공군이 갖고 있는 제이된 미사일 같은 거, 이 FK-16 아니면 뭐 한국형 뭐 KF-21에서 쏜다고 합시다. 쪽팔 날아가잖아요. 쪽팔 날아가 때리기 때문에 뒷구멍에 밑에 들어가는 건 못 때려요. 그런데 포는 가령 200문 중에 한 50문만 살아가 있어서 막 쥐 날려도 서울은 불바다 되어버립니다. 무차별로. 그리고 서울로 직접 공격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서울 한복판에 대통령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기들은 명분이 있는 거예요. 시민을 향해서 때린 게 아니고
남쪽 군 지휘부를 때렸다 이렇게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걸 막는 방법이 뭐냐? 징후가 있으면 때려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로는 아파치 헬기밖에 없었습니다. 아파치 그러니까 휴전선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예. 수 있는 회전이 예, 아파치 헬기는 예. 밑에 헬파이어 미사일, 예. 헬파이어 아주 예. 지옥, 네. 지옥불, 예. 지옥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미사일이 예. 비행기 한 대에 예. 18발씩 있어요. 양쪽에 9발씩 네.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이게-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그거. 네. 이게 앞에 어한 눈 여는 게 두 개 딱 달려가지고 네. 그리고 아파치 헬기 자체도 위에 몽원 비슷한 예. 게 이게 딱 그 네. 어한 렌즈가 예. 어한이 있잖아요. 이래서 찾아가요. 좌표만 딱 정확히 입력을 딱 해놓으면 그리고 사진 좌표가 없는 경우 사진 같은 걸 컴퓨터에 입력을 그렇죠. 해놓으면 찾아가요. 예. 찾아서 그냥 제가 헤엄쳐서 찾아 들어가요. 그렇지. 그리고 땅속 깊이 들어가 버려요. 네. 들어가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네. 헬파이 미사일이 그러면 내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모 방송에서 한 두세 차례 우리 아파치 헬기 2개 대대만 삽시다. 2개 대대 같으면 16대인데 16대만 사자. 네. 그러면 한 대에 18발씩 헬파이 미사일이 있는데 그럼 576발 이게 동시에 때리면 북한의 장사정포는 다 작살내 버릴 수가 있다. 원래 아파치 헬기가 대전차용입니다. 네. 대잠수용, 대잠수함용이고. 예. 그런데 좀 변칙용으로 장사정포로 쓰자 이걸. 그 값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그 당시 가격으로 한 4조 원이 돼요. 2개 대대를 살려고 하면 1개 대대에 한 2조 원이 되는데. 네. 그런데 미국 의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날 국방부 지시를 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참 열심히 보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박 대통령께서 제 말씀을 들었는지 아마 다른 데서 건의를 받았겠지. 내 같은 어디 방송 봤을 가능성이 저는 아니죠. 90%라고 봅니다. 그 내 같은 그는 백면스 생의 얘기를 또 왜 그러십니까? 근데 어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우리 그 아파치 헬기 사는데 비용을 좀 줄여서 살 수 있겠느냐. 미국 의회가 절반으로 깎아준 거예요. 어떻게 깎았느냐. 명분이 있습니다. 헬기의 대잠수함용으로 이게 그 방염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엔진 2개인데 그걸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그 명분으로 비용을 해서 2조 원에 들어왔어요. 우와. 그리고 글로벌 호크기도 내들어서 우리가 제일 우리 군에 부족한 게 정보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나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고 보는 것이 그 글로벌 호크기 4대를 역시 반값에 도입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는 이제 미국에 100%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대북 정보는 옛날 같으면 북한의 북측 물장수 회사에 근무하는 척하면서 북파 간첩이 있었잖아요. 아주 옛날에. 지금은 그런 사람 휴민트라고 하는 거. 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이 북한의 트럭이 쫙 지나가는 게 영상으로 있으면 내가 상군사령부 법무과장 할 때만 하더라도 아침 상황실에 딱 들어가면 저게 총인지 삽인지 하는 것을 미국이 정보를 안 가르쳐주면 모른단 말이에요. 네. 미국이 찍어준 영상을 미국이 가르쳐준 정보대로 우리는 파악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미국이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미군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아, 저건 삽이다, 총이다. 저 병사가 몇 명이다. 우리가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 중요한 장사정포를 박살로 내는 그게 7점 그 문제는 헬파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네. 지금 개선된지 안 된지 최근 정보를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7.6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km 안에 있어야 돼요. 휴전선 10km 안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한 20리. 예, 동두천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미국이 재작년에 최대한 장사정포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예. 거리까지 가야 된다. 예, 재작년 봄에 남북한에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첩보가 있었는데 미국이 괌과 미국 본토에 있는 아파치 헬기들이 무려 800대가 날아왔습니다. 동두천에. 아 그래요. 예, 800대. 예, 봄에 엄청난 그게 날아왔어요. 그냥 잠자리들이 쫙 내려앉은 거예요. 아파치 헬기들이. 우와. 아파치 헬기 한 대도 못 봤죠. 나는 네.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동두천에서. 지금 잠자리들이 쫙 내려앉은 거예요. 동두천에. 장관이었겠네. 장관이죠. 그런데 그의
있고 나서 북한이 도발을 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서운 전력이에요. 그렇죠. 아파치 헬기 일개 대대가 음. 일개 대대가 보유하는 여덟 대가 보유하는 그 화력은요. 일개 보병 사단이 갖고 있는 화력을 능가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무서운 전력이란 말이에요. 네. 네. 이 전력이 쫙 내려져 있으니까 네. 이거 무서운 거예요. 몇 개 군단이 아파치 몇 개 군단이 내려앉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효과죠. 예. 그런데 그 회전익을 휴전선에서 10km 안에 비행 금지. 그럼 누구 좋으라고? 그럼 북한 장사정 포를 이제 막는 물론 마지막 우리 수단이 사라져 버려.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저쪽은 20km, 이쪽은 10km 뭐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졸지에 북한 장사정포를 막는 예. 최후의 수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냥 예, 9.19 군사합의가 예.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당시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입니까? 예. 나 그 합의를 하고 북한서 그 위에 문재인이 연설까지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 이 김정은을 그 참 훌륭한 지도자로 묘사하는 연설까지 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남쪽 대통령이라면서 자기는 남쪽 대통령이라면서 참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저 모양이냐. 내가 정말 한탄을 했습니다. 나는 딴 것보다도 도보다리 위해서 적장인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에 뭐가 담겨 있느냐. 아직도 그걸 못 찾아내요.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우리가 통일부를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권영세가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그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근데 왜 못 밝히는 거예요? 나 보면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서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끌려가서 총을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었는데 내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혼이 지금 서해 해무 속에 떠들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예. 부끄럽지 그 않느냐. 예. 지금 장내를 못 치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좌파들 당신들은 왜 이렇게 뻔뻔스러운가. 부끄럽지 않느냐 말이야. 진짜 좌파들 같으면 부끄러워하겠죠. 유사 좌파들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난 그래서 이번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정동영 의원을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참 좋은 양반이에요. 그런데 네. 이분이 정책은 진짜 아니옵시다입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참 인간성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이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어제 그 한 얘기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미 군사훈련 연기할 수 있다. 네. 지금 우리가 한미연합 그 전력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거나 붕괴가 되면 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해집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온갖 어려운 훈련을 봄에 독설 훈련부터 이 팀 스피릿 훈련부터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치 포커스 렌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는 이유가 한미연합 전력을 훼손하면 안 된다. 지금 이번에 전작권 그 환수하자는 표현을 써요. 네.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자 이제 이 말인데 예. 이걸 이번에 정권 바뀌자마자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미군 철수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 종전선은 지금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예. 하지. 전작권 환수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유엔사 사령부 이제 폐지해야 되는 거고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스케줄이 있는 거죠. 예, 저쪽에는. 문재인 때 그 이대준 씨가 피살되는데 왜 그걸 이쪽에서 NSC를 대통령 쿡쿡 누르자고 왜 그걸 방치했는데 세훈이가 왜 방치했는데요? 그때 국방부 장관이 누굽니까? 최가 아니고 누구지 그 이름 외자인데 그 양반도 참 보면 기가 막혀요. 그 대통령이 왜 주무셨느냐? 유엔 연설 때문에. 맞아요. 예, 유엔 연설 때 종전선언. 네, 종전선언에 그 관한 연설 연설 때문에 그랬었죠.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종전선언을 왜 하려고 했을까? 아마 이유는 두 개 중에 하나가 할까. 하나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문재인이 공산주의자였거나
근데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거는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뭐냐? 역시 그 노무현 대통령처럼 네. 북한을 아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예. 그런 우리나라 좌파의 속성 때문이 아니겠느냐. 북한을 낭만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주사파가 아니더라도 북한을 아주 낭만적으로 보고 그래서 대북 정책을 늘 내재적 접근을 하자. 뭐 이따위 소리를 해대는 자들. 북한 아주 낭만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컨대 북한이 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개발하고 프루토늄 원자탄을 왜 그 고폭 실험을 하느냐. 그 필요 없는 실험. 가령 우라늄탄 만드는 건 실험도 필요 없어요. 조용히 만들면 돼요. 그 믿는지 믿는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프루토늄탄은 실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왜 어려운 실험을 하겠느냐. 딱 하나입니다. 미국은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워싱턴이나 뉴욕을 희생할 수 없다. 역시 그 드골이 옛날에 했던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하지 않는다. 역시 그것 때문에 미국은 우리가 만약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거기다 프루토늄탄을 딱 얻는 걸 직접 미국이 알고 있으면 절대로 한국 지원 못 한다. 주한미군도 뺄 것이다. 예.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뺀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미군 내려가서 조용히 접속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의 유언부터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핵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마라. 그 유언이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우리 그 좌파 지도자들 중에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이게 북한 무기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자가 과연 이번 정권 안에 지휘부 안에 지휘 라인 안에 있느냐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없다고 봐요. 아무튼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미국의 북한의 장사정포가 저쪽 저 배면에 이제 유치하고 있는데 그 그걸 구멍.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파치 헬기의 그 헬파이어 미사일. 예, 미국 정보를 확인하기로는 그 구멍이 적어도 120여 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사정포 이른바 방사포 240mm 그 200문이 지금 이제 300mm가 유사히 있어요. 최근에 300mm까지 300mm 쫙 다 깔리다고 봐야 됩니다. 뭐 이쪽에서 300mm 뭐 100문이 배치가 됐을 것이다. 그 다 부정확한 정보고 300mm 쫙 다 깔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전익 아파치 헬기가 공중에 떠서 휴전선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어야만 그러한 도발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유사시에 유사시에 우리가 아파치 헬기 소리했을 때 뭐 미국이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쫙 떠서 예. 헬파이 미사일 예. 576개가 예. 동시에 터져나가야죠. 터져나가서 터져나가는데 일단 전쟁이다 이러면 동시에 그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야 그런데 9.19 합의를 복원을 하면은 그러한 우리 능력을 다시 한번 손발을 스스로 묶게 되는 그 것이다. 아파치 헬기 자체를 철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뒤로 철수를 시켜. 철수를 시켜야 되니까 그게 10km 안에 있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문자 그대로 대잠수함용으로나 쓸 수 있고 대전차용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무슨 도움이 돼요? 이런 이야기가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럼 요새는 위원장 독재 시대입니다. 어제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 봤죠? 앞에 뜯어 이러니까 다 주에 뜯어버리잖아요. 자기들 또 다 붙여가고 나왔으면서 네. 자기들은 뭐 내란 잔당 뭐 내란 독재 참 내란 척결 뭐 온갖 거 다 붙여 다니면서 이쪽에서 강수는 안 돼 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 있는 걸 다 주에 뜯어. 세상에 국회의원 노트북에 붙어가 있는 걸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전원책 변호사를 모시고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워낙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 그리고 이제 이 말솜씨로 말씀을 이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듣는 얘기 저는 무척 많았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좀 예정된 시간 아무 상관없이 좀 길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또 다음 일정이 사실은 저 내부적으로 좀 있어서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여름에 모기가 안 보인답니다, 여러분. 네. 그 이유는 모기가 이 변온 동물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너무 더워서 목이 씨가 말랐다, 이런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